대구를 비롯한 주택사업 포기단지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부산의 새로운 바로미터가 될 것 같아요. 대구가 하나의 표본이 될 것이다. 그 표본은 부산 아파트의 미래를 내다보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터질 게 터졌습니다. 주택사업 포기. 네, 그래서 대구입니다. 대구에서 대규모 사업지 공매에 잇따른다. 그러니까 땅을 결국에는 이제 포기를 하고 판다는 얘기죠. 주택 사업 포기뿐만 아니고 지금 대구는 정비 사업의 대표적인 것은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사업성 때문에 포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업성이 있다 그러면은 시공사가 붙을 거예요. 시공사가 안 붙습니다, 이제. 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분양 관리 지역이다. 그래서 공급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공급을 하게 되면은 이 공급이 무엇으로 됩니까? 미분양이 되는 거예요. 미분양. 모두가 우리는 장밋빛 전망만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봤던 빅스텝 금리 2단계 한번 올리자마자 이 주택이 다 무너졌습니다. 입지가 열악한 곳, 외곽 쪽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취약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먼저 터졌지만 이것은 저는 부산으로 옮겨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몇 달 전에도 말씀드렸죠. 네, 이제 건설사 몇 개 날아갑니다. 이 건설사 몇 개 부도 분명히 납니다. 부도. 네, 그리고 지금 2군 건설사가 있을 겁니다. 지역 건설사뿐만 아니고 2군 건설사도 저는 지금 상당수가 저는 부도가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 건들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절대로 잘못 건들면 안 된다. 자, 입지라는 요소들이 우리가 우리 정비사업뿐만 아니고 주택사업은 뭡니까? 근데 하나의 사업이죠. 이윤이 남아야 되죠. 그 이윤은 무엇으로 추구됩니까? 네, 일반 분양으로 충당되는 겁니다. 소유주들이 돈을 내서 분담금을 내서 충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업성이 담보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분양성이 담보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택사업 그리고 또 하나 정비사업. 네, 똑같습니다.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주택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대구 사례도 보셨지만 시행사. 네, 시행사는 어떻게 돈을 끌어들입니까? 토지를 어떻게 매입하죠? 예, PF죠, PF. 네, 파이낸션 프로젝트라고 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꼴로 얘기했는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지금 토지 매입을 담보로 해서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서 자금을 끌어들이고 이것을 다시 또 토지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 시공사가 안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공사가 못 하겠다는 거예요. 시공사는 왜 못 하는 거죠? 미분양 때문에 못 하는 거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사업 2대 요소 드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부산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게 정비사업이죠. 재개발 재건축 2대 요소가 있습니다. 그 2대 요소가 반드시 갖춰져야 됩니다. 첫 번째가 사업성입니다. 사업성이 남아야 되죠. 이 사업성은 무엇입니까? 네. 자, 일반 분양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업성은 뭡니까? 일반 분양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겁니다. 네. 이 시행의 주체는 조합입니다. 조합. 그러면 이 조합에서 돈이 없죠. 어떻게 합니까? 분담금을 일부는 내겠지만 일부는 누가 내죠? 네, 일반 분양을 통해서 여기서 무엇이면 사업은 이윤이죠. 이윤. 일반 분양이 바로 이윤이란 겁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공 공사비가 있을 겁니다. 공사비도 있을 거고 이제 조합에서 쓴 돈이 있을 거예요. 기타 비용들 조합에 쓴 돈, 기타 비용, 금융 비용 다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쓴 돈은 이미 채워넣어야 되는 거죠. 네, 누군가는 채워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채워넣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일반 분양, 종우자산 일반 분양하고 그 다음에 종전자산을 갖고 있는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내는 겁니다. 분담금. 그러니까 내가 용적률이 늘어났다, 평수가 늘어났다, 그거는 아무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아무 상관없는 문제. 그거는 숫자 노름이죠. 결국엔 무엇입니까?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돈이. 자, 이 문제가 제가 삼익비치하고도 얘기를 드렸었고, 그 다음에 지금 망미 구역입니까? 그리고 또 저 광안동에도 많은 구역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성이 받쳐줘야 된다. 이 사업성이 받쳐주는 상태에서 고급화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고급화. 자, 이렇게 고급화를 진행하려면 무엇이 담보가 돼야 되죠? 분양성이 담보돼야 된다는 겁니다. 고급화를 했어요. 그래서 뭐 조합원들, 우리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 신청은 뭐 2주 철거하기 전에 해도 되고 2주 철거하고 나서 해도 됩니다. 일반 분양은 2주 철거 나서 하게 되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고급한다고 일반 분양자들 제외하고, 일반 분양자도 이제 비싸지겠죠. 고분양으로 하겠죠. 고분양가. 그럼 조합원들도 조합원 분양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고분양을 할 겁니다. 그럼 여기에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이제 여기에를 맞춰줘야 되겠죠. 내가 평당 5천만 원을 했어. 좋죠. 고급화 시켜서 5천만 원 했습니다. 이게 분양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분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사업을 할 때, 정비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사업성과 분양성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 10억짜리 산 사람이 대부분 보시면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겁니다. 3억에 있을 거예요. 담보대출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뭐 1억에서 2억 정도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서 전세금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5억밖에 없죠. 순자산이 5억인데 10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분담금이 10억 나왔어. 네, 이 자산 대비 부채가 이미 넘어가 버린 겁니다. 이게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조건 고급하면 되겠지.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다 엎어집니다. 자, 이런 요소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산에 보면은 지금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이. 이게 다 산이에요, 산. 부산이 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네, 70%가 넘죠. 70에서 80%가 넘죠. 다 산입니다, 산. 다 고바위예요. 평지 비율이 어떻습니까? 해안가 근처 몇 군데 빼고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업성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제 장이 아주 좋을 때, 이럴 때야 지금 고바위에도 되고 무슨 아무렇게나 대충 지어도 되겠지만, 지금처럼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돌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사례를 봤어요. 자, 분양이 몰리게 되면은 이 분양성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생각할 만큼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는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299개가 정비 사업을 한다고 지금 난리치고 있습니다. 299개뿐만이 아니고 주택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토탈해서 지금 한 400개를 하고 있습니다. 400개. 이 400개 지금 분양이 되겠습니까? 이 분양 안 됩니다, 이거. 여기서 대부분 보시면은 다 고바위예요. 고바위. 주택이 지금 공급이 부족할 때나 고바위가 되지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양 시장에도 양극화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 정말 골 때립니다. 이거 미분양 넘쳐납니다. 미분양 넘쳐나. 그런데 아주 입지가 좋은 곳 해안가 쪽이라든가 이 평지는 또 분양이 또 돼요. 그거는 평당 5천만 원도 분양이 돼.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일인 겁니다. 네.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정비 사업을 진행하면서 업체들 세네 군데 붙어가지고 PM 업체, 정비 업체 다 붙어가고 하죠. 네. 그렇게 하다가 시공사 안 붙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업체 도산이 굉장히 많이 진행될 것 같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정비 사업, 주택 사업, 많이 하고 있지만 저는 80% 이상은 여기서 중단됩니다. 중단. 네, 이거 안 돼요. 분양까지 못 갑니다, 이거. 분양 절대로 못 간다. 왜? 시공사 안 붙으니까. 저는 시공사 절대로 안 붙는다. 시공사들이 바보 아닙니다. 대구 사례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이것이 엄격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299개가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299개 중에서는 사업성이 안 돼서 혹은 분양성이 안 돼서 시공사 안 붙는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옥석을 잘 가르쳐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안동의 어떤 곳들을 보면은 지금 1,500개입니다. 세대수가 1,500세대예요. 그런데 지금 일반 분양이 이제 세대수가 2,090개입니다. 재개발. 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210개 정도는 빼고 나면은 300개 정도밖에 안 되죠. 일반 분양이. 이거 안 되죠. 1,500세대에서 300개면은 이거 무슨 돈으로 합니까? 안 됩니다. 광안동의 재개발 구역인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사업성이 없는 거죠. 거기는 입지가 좋아서 지하철에 가까워서 분양성은 있을지라도 이게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망미동의 어떤 한 구역을 보면은 아크로 들고 와서 지금 고급한다죠.
그게 분양이 됩니까? 거기가 분양 안 됩니다. 분양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성과 분양성이 이것이 매치가 돼야 된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데 보면 대부분 지역이 이렇습니다. 지금 고바이예요, 고바이. 이전에는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리고 정비구역을 이제 부산시에서 지정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10년 걸리고 20년 걸리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바이 있는 곳에도 아파트를 하게 되면은 여기 완판이 됐어요. 이제 완판 안 됩니다, 이거. 완판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앞으로. 네,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지금 표고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대지가 높은 곳은 비탈길이 있고 높은 곳은 이 용적률이 또 안 올라갑니다. 용적률이. 네, 용적률이 안 올라가서 이게 사업성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여기서는 특이한 게 또 이제 또 보시면은 사업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분양성이 안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곳들이 부산은 이런 곳들입니다. 지금. 그리고 정비 사업을 하는 곳도 대부분 고바이예요. 그래서 제가 80% 이상은 이거 나가리 된다. 다 부러진다. 그래서 여기에 엮이는 업체들 돈 다 뜯깁니다. 돈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정비업체, 부산에 있는 정비업체들이 굉장히 열악한데 저는 정비업체 70%에서 80%는 이거 지금 정리해고될지도 모른다. 정리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 업체들뿐만이 아니고 시공사는 앞으로 굉장히 엄격해질 거다고 보고 있고 업체들도 함부로 여기 들어가다가는 자, 큰일 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입주 예정 단지들을 보시면은 지금 9월 달이죠. 네, 지금 이제 9월 달이 넘어갈 겁니다. 지금 8월 달이니까 네, 지금까지는 완판이 잘 됐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이미 분양 단지도 있을 겁니다. 분양. 네, 분양 단지도 있는데 저는 분양 단지 중에 가장 저는 운이 좋은 곳이 온천 4구역. 레미안. 온천 4구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온천 4구역 그 프레스티지입니까? 여기는 정말 운이 좋아요. 네, 고분양에다가 입지에 비해서 고분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지금 잘 운이 좋았고 여기는 비역세권이죠. 비역세에다가 지금 보시면은 고바위. 그래서 저는 온천 4구역은 입주 당시에 보시면은 분양가 이상으로 가기는 저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힘들다고 보고 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좋은 곳이 연지 레미안. 레미안이 그렇게 요즘에는 부산에서는 레미안이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연지 레미안도 굉장히 시기를 잘 만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시기를 잘 만난 거는 온천 레미안, 온천 4구역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입주 예정 단지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자, 입주 예정이 2022년도 많죠. 그런데 앞으로 2년에서 3년 정도 지나면은 부산에 분양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겁니다. 분양이. 네, 지금 재개발 구역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저는 큰 심각한 리스크가 있는데 이제 시공사 전정 당시에 이 시공사가 안 붙는 단지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 시공사가 붙고 나야지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를 하죠. 네, 그 다음에 막 시공사 붙고 나서 건축 심의 받고 사업 시행 인가, 뭐 교통 영향 평가, 뭐 여러 가지 많이 받죠. 네, 교육 영향 평가 받는데 이 단계를 못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두 단계를 시공사 선정과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 그 다음에 이주 철거, 관처분, 그 다음에 분양 이 단계를 가기가 앞으로는 어려워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성과 분양성이 다 같이 50대 50으로 잘 갖춰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전에 있었던 지금 나타나고 있는 대구 시장의 바로미터가 부산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국면을 잘 모르고 있는 특히 2군 건설사들은 1군 건설사, 우리가 뭐 대표적인 메이저 건설사라고 합니다. 그것들이 붙지 않는다고 2군 건설사가 그냥 덥석 물었다가 2군 건설사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쌓이는 미분양, 지금 시행사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건설사 부도로 저는 이어진다. 이거 100%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타켓의 가장 우선은 2군 건설사고, 그 다음에 지역 건설사. 네, 이거 함부로 물면 안 된다. 동의율이 높다고 해서 뭐 동의 잘 거친다고 해서 뭔가가 뭐 될 것처럼 해서 이거 함부로 물게 되면은 건설사 이거 그냥 떡밥을 잘못 물었다가 그냥 나가리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속한 곳들 혹시나 지금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투자를 하실 때 이거 두 가지는 무조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업성. 아무리 입지 좋아도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곳은 이거 접어야 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분양성. 과연 이것이 사업성을 남겨먹을 만큼 분양가,
네, 이 분양가가 책정이 되겠는가, 이 분양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맞박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업성과 분양성이 두루 갖춰지지 않은 곳에 네, 재개발 물건은 절대 건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잘 상기하시기 바라고 감사합니다.